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내가 2시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시장은 생각보다도 좋지 않게 끝이 났어요. 네, 그는 매둘기, 매둘기, 비둘기와 매줄임 합치면 매둘기가 주로 그의 닉네임이었는데 이제는 독수리가 됐더라. 네,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관심사는 분명히 아직도 쉽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나름대로 튼튼하다.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간 거죠. 네, 분명히 오늘 이제 이렇게 인터뷰 막판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것들에서 금리 인상 중단할 거냐, 그다음에 금리 인하할 거냐, 이 피봇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나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내 관심사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내가 지금 두 가지로 본 거예요. 분명히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중단을 하고 보겠다는 의미는 확실히 의도를 슬쩍 보여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자기도 아직 모르겠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봐야 되는 게 아니야. 너무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또 기존에 과거 1, 2년 전에 자기가 인플레이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설레발을 치면서 이제 실망감을 줬던 거에 대해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도 있고 세 번째 이번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 인플레이션을 잡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추가로 금리 올리는 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매파적 발언을 띄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미국 경제가 아직도 튼튼하고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도 함께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는 매둘기가 아닌 독수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 한국 시장 좀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 미리 선반영이 돼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충격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고 오늘이 또 주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 항상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면들 때문에 일단 보수적 스탠스가 기본이지 않겠나. 종목이라든지 투자 섹터 이런 것들 좀 좁혀서 투자하거나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에는 현재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줄 전략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제가 2시 정도에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다우도 플러스였고, 뭐, 나스닥도 플러스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 S&P도 좋아서, 발표가 됐나? 뭐, 성명서가 3시 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3시 이후에 있는데, 뭐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그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발언을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결국 기름장어처럼 피벗, 향후에 변화를 주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생각, 그다음 중단을 할 거다는 클리어한 어떤 자기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막판에 확 밀려버리는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세계 지수가 하락 마감한 다소 불안정한 모습으로 장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늘 일단 부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건 명약 관하죠.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봅시다. 생각보다 매파했다. 향후 금리 인상 중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을 일단 했다.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주말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부딪히면서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늘 장을 전망을 해 봅니다. 또 어떨 때는 뭐 불확실성 해소의 방점을 찍힐 수도 있고 어제 우리는 한 대 얻어맞았기 때문에 미리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뭐 반등의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크게 빠지기도 어렵고 크게 반등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장이 오늘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주말을 앞두고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금일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FOMC가 25p 인상을 했다. 성명서에서 추가 인상 적절 문구를 삭제했다. 이 여태까지 좋았죠. 파월 인플레이 하락에 시간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미국 4월 ADP 고용이 29만 6천 명을 기록했다. 9월 내 최대이다. 임금 상승률은 반면 둔화를 보이고 있다. 임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가 아니라 3% 이하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미국 4월 ISM 서비스 업지수 비지업 지수가 51.9 여전히 50을 넘어서면서 4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는 그런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하루입니다. 경제가 생각보다도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주식시장이 더 낫지 않을까. 전 또 한편으로 마지막에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금리 인하도 가능 고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인하가 나쁘면 거기에 맞는 또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한마디만 해줬어도 오늘 폭등을 했을 건데 이 영감탱이는 이 영감탱이는 그냥 기름장어처럼 빠져나왔습니다. 애플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900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가 포함될 것이다. 미국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기간을 최소 1년간 연장을 시킬 것이다. 네, 아주 확실히 쥐어짜네요. FTC 위원장이 AI 독점금지법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AI가 독점금지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을 하고 있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7,400억 방산업계 지원을 발표했다. 4달 통과 목표다. 방산업계 지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산산업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문맥을 봐서는 7,400원의 방산업계 지원 발표를 했다면은 지원법을 발표했다면은 물론 돈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K2전차라든지 자주포 같은 것을 가져가지만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공장을 만드는 쪽으로 전략이 가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산 섹터 오늘 주가 좀 상승하게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 달러 지수는 0.53% 하락하면서 101.42까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통화도 좀 강세로 더 추가로 돌아서기를 바라죠. 외국인들이 살짝 스탠스를 빼도록 스탠스를 취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살짝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시아의 제조업 강국인 한국, 대만, 중국, 일본에서 크게 빠져나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의 매력이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금은 다시 2,042달러가 올랐네요. 네, 제 와이프 친구분이 계시는데 아주머니신데도 굉장히 주식을 잘하시는데 금으로 가셔서 돈을 많이 버셨던 이야기를 와이프가 해주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주린이들의 재테크 실력은 저희 같은 펀드매니저는 알주식만 보고 있으니 돈을 못 버는 거죠. 펀드매니저는 돈을 못 봅니다. 펀드매니저의 언뜻 조언을 들으신 분들은 돈을 벌 수 있으십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가 3.8604, 12bp나 하락을 했습니다. 미 국채 10년은 3.3까지 하락을 했네요. 7.5bp.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약간 경기 침체, 플라이트 퀄리티 뭔가 리스크가 아직도 미국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플라이트 퀄리티 국채하고 금으로 돈이 동시에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달러는 또 약세인 거 보면 이거는 금리에 또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 FOMC 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크게 반응을 일으키고 반향을 일으키고 관심을 일으켰던 분야는 WTI 가격의 폭락이죠. 6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74.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어제도 5월부터 오페 플러스가 감산에 들어가 160만 불 하루에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감산에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게 처음 발표될 때는 유가가 올랐는데 경기 침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눌러버린 거죠. 잡아먹어버린 거죠. WTI가 60, 70달러 이하이면 석유 생산을 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다 거의 다 마이너스에 온다는 거죠. 쉘이 한 42달러, 45달러 셀이. 그 다음에 좀 그 광구 개발 능력이나 오래된 그 플랜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동은 70달러가 아주 제가 봐서는 그 BP인 것 같아요. 70달러 이하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목줄을 미국이 이제 지고 가는 거죠. 네. 유가가 더 내리면 이제 목줄을 미국이 지고 가는 거죠. 미국의 의도적인 이러한 전략이 중동의 목줄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미국의 전략적인 선물 시장에서의 중동 죽이기가 시작됐다. 그만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너희들 맛 좀 봐라는 거죠. 너희들 이제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쉘 또 생산해 내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마 소련의 러시아에 붙으면 큰일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WTI가 60달러까지 가야 우리 CPI가 더 크게 폭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번 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들에게는 유리하죠. 한편
이제 WTI라는 것은 석유라는 것은 경제의 활동 영역과 연관이 너무 높죠. 경제가 활발해야만 유가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두려움은 있는데 일단 CPI를 좀 낮추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애플은 0.24% 상승. 테슬라가 제가 2시에 나왔을 때 플러스 20% 3% 있었는데 마이너스 0.79로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네요. 테슬라의 고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16% 하락. TSMC는 0.29% 상승. 마이크론은 1.6% 하락. 메타플랩스도 0.7% 상승을 한 메타플랩스는 플러스로 많이 끝났네요. 24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너블록스는 0.62% 상승.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난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어제 이제 제가 그 2차전지 애널과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2차전지 애널이 좀 뭐 조정을 받을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양극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추가로 더 오더 물량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2025년 이후에야 과잉 생산이지 지금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811에 대한 그러한 그 수요는 먼저 채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오더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는 지금 좀 쉬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쉬어야 다음에 뛸 수 있다. 이렇게 계약 정리를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였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8,314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먼저 미국 4월 민간 고용 ADP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쭉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미국의 고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한가. 어제 졸트는 좀 내렸는데 또 민간 ADP는 또 올라가는 거죠. 서로 발표하는 것들이 뭐 시차의 문제,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좀 편차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ISM 아까 서비스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 4개월 동안 전부 50% 지수가 50 이상을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50 이하이지만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는 플러스다. 두 개 합치면 5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는 지금 뭔가 방향성을 잡기 애매한 아리까리한 상황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파웰의 발언 속에서 기름장어처럼 뭔가를 불확실성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세계 경제 너는 누구도 방향성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확실하게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매파적인 회견이었다. 파웰의 인터뷰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자신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관리이며 미국 은행들에 대한 FOMC 차원의 규제 관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더 봐야 하지만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가는 거죠.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있다. 이 부분의 방점을 지키면서 주가가 마지막에 무너졌는데 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보고 데이터를 보겠다. 이 말은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면서 지켜보겠다는 말을 의미를 포함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대했던 피벗,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막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 충격은 다소 이런 부정적으로 주는 충격은 다소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결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떨어져야 되고 경기 침체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야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리고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가 이처럼 피복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유는 그의 속마음은 지방은행 문제, 신용 경색 문제, 경기 추가 침체 가능성 여러 좀 금리를 좀 중단하고 인하를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나름 튼튼한 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빠져야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고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역으로 흘렸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어는 보입니다. 금리 인상 중단 문제,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을 그리고 시장 이해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는 전략을 의도적으로 수행한 게 아닌가. 일단 파열의 인터뷰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수는 뭐 파월의 뭐 인터뷰를 액면 그대로 믿는 건 하수죠. 이걸 한번 이제 저 정도 중수 고수들은 한번 뒤집어 까보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한다, 말을 흘린다는 것은 경제가 이미 망가지고 안 좋다는 의미이기에 차라리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노미 상태, 즉 소강 상태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에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처럼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없이 매달 단기 데이터만을 보고 정책을 추구한다면 시장에서 불안감은 지속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더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큰 폭락이나 상승이 없고 보합 행보가 이어질 것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이며, 따라서 이런 시장이라면 향후에는 또 온갖 잡주들의 향연, 그리고 단기 테마용 개별 종목, 그리고 빠른 순환매, 이렇게 세 개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파웰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정적 발언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주말이라는 그러한 악재, 그래서 주말이 요즘 악재죠. 금요일은 악재죠. 네. 그 다음에 호재라는 것은 어제 미리 한방, 어제 미리 맞았다. 이게 평평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수적 스탠스가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시장은 다시 오늘 아침부터 매도세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피벗 가능성의 상금 파월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주말이라는 이중악재로 주식시장 약세를 보일 것이 자명하나, 전일 먼저 두들겨 맞은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만큼 시장은 그렇게 큰 약세가 아니라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을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도 난감한 상황에서 전일 시장을 리딩한 페라이트 관련주, 삼화전자, 애경경인파, 이지, 유니언모틀, 동구아레스 등과 같은 기존의 테마주와 실적과 글로벌 시장 개척이죠. 그리고 신규 그룹들의 출격 등장으로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는 엔터주, 이렇게 좀 좁혀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방산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방산 이 세 정도로만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새벽 2시부터 저 너무 피곤하네요. 네, 해서 막판에 좀 긍정적인 코멘트라도 좀 날려줘서 미국 주가가 상승으로 끝났으면 이 피로함이 보상을 받았을 건데 너무 서운한 그런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카페 친구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카페에 여러 코멘트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를 듣는 친구 중에서 뭔가 방향성,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매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누구에게, 좀 전문가에게 좀 조언을 받고 싶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또 이 장에서 각각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해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조언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뭐 용기 잃지 마시고, 어린이날 또 어린이 자녀를 두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어린이들은 다 끝났는데 즐겁고 멋진 5월의 푸른 초록초록한 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